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고 있는데 혹시 보시나요, 선생님? 저도 정말 재밌게 봐요. 저도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어서 그런지 아직은 청년입니다. 네, 중년으로 접어드는 나이 40을 코앞에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지 재밌더라고요. 이게 주된 주제가 불륜이잖아요. 네, 이 불륜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죠. 이 불륜을 가지고 제가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게 됐어요, 선생님을. 근데 불륜을 가지고 고민 상담을 하러 오시는 손님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선생님한테? 물론 흔히들 내 와이프는 혹은 내 남편은 정말 가정적이고 헌신하는 남편, 가장 혹은 와이프고 현모양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가정생활은 상당히 좋게 지내나 밖에 나가서 또 애인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조용하신 분이, 이렇게 조숙하신 분이, 이렇게 점잖으신 분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요즘은 속된 말로 애인 없으면 바보다 라는 말도 있고, 요즘 다 동호회에서 아니면 어디 취미생활, 등산이라든지 수영, 골프 많잖아요. 이런 데서 다들 애인 한두씩은 있으시더라고요. 아니면 제 직업의 특성상 고민이 있으신 분들만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뵙는 것일 수도 있죠. 제가 본 것만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섣부른 판단이지만 실제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불륜이다 보면 따지고 보면 바람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네. 아니라고 하기에도 또 그렇고 바람이죠. 상황이. 바람이죠. 네. 이제 그게 본인은 그렇게 남들이 볼 땐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본인은 나는 바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비하하거나 좀 더 안 좋게 이렇게 안 좋은 걸 좋게 풀어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본인 마음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본인 마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러 오잖아요. 네네. 손님들이. 네. 이제 이 손님들도 그 불륜이나 바람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주 같은 것도 많이 볼 거고 그 사람들은 네. 이런 데 찾아오시는 분들은 네. 그 사주 중에 네. 이제 도화살도 있고 이제 홍염살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게 혹시 그 불륜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치는지. 어떠한 선생님들은 도화나 홍염이 있으면은 이성 문제로 속 시끄럽다. 그래서 바람을 필 것이다. 혹은 이제 한눈을 잘 팔 것이다. 바람을 안 피더라도. 아니면 이성 문제로 가정을 시끄럽게 할 것이다 라는 분들도 있고, 이게 있으면 무조건 안 좋다 라는 분들도 있고 한데, 예전엔 그랬죠.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도화나 홍염이 있으면은 집안을 아주 망가뜨린다, 집안을 이제 우환에 빠뜨린다라고 해서 사주단지 있잖아요. 시집이나 장가 갈 때 함사세요 이게 사주단지를 서로 넣는 거예요. 거기에 딱 사주를 보고 도화나 홍염 그리고 혹은 안 좋은 살들이 있으면 이제 파혼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21세기에요. 좀 있으면은 차도 날아다닐 것 같은데 요즘에 도화가 있다고 바람을 핀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걸 좋은 쪽으로 풀어내시는 분들을 실제로 상당히 많이 봤어요. 도화나 홍염이 많이 있더라도 이걸 영업적으로 풀어낸다든지 장사를 하신다든지 본인의 심지가 가장 중요해요. 도화나 홍염이 없더라도 나의 심지가 굳지 않으면 작은 유혹에도 흔들릴 수 있고, 도화나 홍염 혹은 더 나쁜 살이 있더라도 나의 심지가 굳고 나의 의지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죠. 굳이 어떤 살이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바람필 것이다, 어떠한 나쁜 기운이 있다 해서 이 사람은 무조건 바람필 것이다 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이거는 전체 무속, 그 다음에 전체 무당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그렇다라는 제 아주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것이 없는 분들도 많이들 이렇게 불륜 혹은 바람을 피시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일부 종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손님 중에 네. 이제
고민 상담을 하러 오신 분 중에 내 남편이 네. 아니, 혹은 내 아내가 이제 바람을 피고 있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이럴 때는 선생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나요? 우선 많이 우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이 속에서 진짜 이 끌어오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티도 못 내시는 분들도 많고 알고 있어도, 근데 부부의 세계에서도 뭐 김혜 씨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꾹 참고 있듯이 그런 분들도 실제로 많고요. 아니면 정말 대판 이렇게 매일매일 이 얼굴 보고 전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처방은 우선은 때에 따라 틀리죠. 모든 같은 고민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말할 수 없듯이, 그리고 같은 병에 걸렸어도 이 중증이고 아니면 경증이고에 따라서 약 처방이 틀려지듯이 저도 처방이 다 틀려지는데, 우선은 바람을 핀다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너무 제 개인적인 견해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본인이 아직 사랑한다면 받아주고 용서를 해주라고 해요. 대신 그 여자 혹은 남자를 완전히 끊어내게끔 하고 완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받아주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문자나 아니면 뭐 연락하는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다 나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안 들어오고 그 여자랑 있겠지 혹은 그 남자랑 있겠지, 상상이 만들어낸 결과가 많아서 이게 상상일 뿐이다 라고 받아줄 수가 있으나, 그 현장을 목격한 분들은 드라마에서도 나와요. 부부의 세계에서도 자기 남편 혹은 와이프가 다른 타인과 살부티고 있으면은 다시 예전으로 절대 못 돌아간다고.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 생각이에요. 그 현장을 눈으로 애정행각을 하는 현장이나 아니면 뭐 스킨십을 하는 현장이나 이런 걸 목격했다 하면은 다시 절대로 못 돌아가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라고 하면 한 번은 용서해 주라고 하죠. 물론 상대방은 완전히 없애놓고. 근데 바람이나 불륜이라는 게 쉽게 꺼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네.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내 아내나 남편한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느낀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쉽게 안 고쳐질 것 같은데. 뭐 3살 버릇 여든 가고 뭐 그런 건데, 이 나쁜 그런 바람피는 기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게, 그건 그 분에 맞게 상대방, 그러니까 바람 피시는 분, 배우자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죠. 당연히 그거는 이 사람이 절대 이제 한눈을 못 팔게 고자 만들어 드리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거는 이제 부부 생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저 가능한 것만 얘기하면은 바람을 못 피우게끔 충분히 예방을 해드리죠.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도 무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무당이고 고민 상담을 이제 상담으로 많이 풀어내려는 무당이라고 해도 저도 무당이기 때문에 그런 비방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비방이나 부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일의 경중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틀려져요. 비방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은 이제 고민 상담을 하러 온 사람 중에 그 사람의 배우자였잖아요. 네. 이제 반대로 제가 손님으로 와서 제가 바람을 피고 있는데, 바람이나 불륜을 피고 있는데 그걸 선생님한테 이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럴 경우에는 처방을 어떻게 해주시나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상담이 맨 처음에 겉돌아요. 바로 말하진 않아요. 자식 문제, 아니 혹은 사업 문제, 장사가 어떻게 되고, 그냥 제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될지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들을 막 물어봐요. 우리 아들은 혹은 우리 딸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내 남편은, 아니면 혹은 내 와이프는
어떻게 될까요? 말해주다 보면은 이 사람이 안 궁금한 걸 뻔히 알면서도 저도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주죠. 그러다가 제가 답답해요. 제가 답답해서 지금 정말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으신데 그걸 말씀하셔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하신다. 저한테 상담받은 거를 제가 혼내는 사람도 아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셔라 라고 말했을 때 잠깐 고민을 하시다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풀어내놓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을 예로 들어 보면요 이미 끝난 분들은 잊으라고 하죠. 당연히. 네.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은 무조건 뭐 불륜은 당연히 나쁜 겁니다. 네. 한눈 파는 건 당연히 나쁜 건데 아까 이제 상대방이 바람피는 경우에도 경중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반대의 경우도 경중을 봐야 돼요. 이게 잠깐의 한눈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인지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말 로맨스인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랑 상담했던 분의 얘기가 아니고 저랑 상담했던 분들의 얘기는 절대 한거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지어내서 얘기하자면은 집에서 매일 폭행을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아이들은 다 말도 안 듣고 나의 상황도 몰라주고 폭언과 폭행 그리고 무시, 괄시, 천시, 천대, 박해 이렇게 집에서는 엄청난 힘든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밖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근데 이 사람이랑 이혼을 너무 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못하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밖에서 정말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만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낮은 퍼센테이지라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혼하세요 라고 솔직히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저한테 상담이 온다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뭐 사이가 소원해서 남편과 혹은 사이가 평범한데 불구하고 뭐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새로운 설렘을 느껴서 이렇게 시작되신 분들인데 그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이제 왜 내가 한눈을 팔게 됐나 아니면 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나 이런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흔히들 이런 불륜에 관해서 어떠한 분들은 조상 탓이다 아니면 윗대에서 흔들어 놓는 분들이 있다. 당연히 있어요. 저도 무당이니까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거 외에 정말 그냥 사람의 인간의 마음으로서 흔들리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무조건 너 그러면 안 돼 헤어져야 돼 이래봤자 본인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온 거거든요. 잘못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니까. 그쵸. 원래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괜히 더 하고 싶고. 네. 원래 불륜이라는 거는 숨길수록 짜릿하고 스릴감을 즐기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람을 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한테 상담 온 것 자체가 자기가 잘못된 걸 인지하고 뭔가 바로 잡겠다라는 기본적인 이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오신 분들한테 혼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잘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상처가 있었고 집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됐는지 무조건 사회적 통념으로 나쁘다라고 해서 저까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 말이 제가 스스로 욕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불륜을 옹호해 라고 하면서 근데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니고 원인을 파악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뭐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본 거는 이제 그런 손님들의 유형에 대해서 뭐 어차피 여쭤본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이제 현재 배우자 이제 결혼하신 분이 네. 이분도 좋은데 이제 애인이나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누군가가 생겼어요. 근데 그분도 좋아요. 두 분 다 좋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방을 내려주시나요 혹시? 현재 충실하라고 하죠. 그 새로운 사랑의 설레임
사랑과 익숙한 사랑의 편안함, 이 둘의 굳이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굳이 선택을 해야겠지만 안정감을 전 찾으려고 해요. 지금 현재 사람이 싫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고, 이 새로운 사람도 언젠가는 옛날 사람이 돼요. 새로운 걸 자꾸 찾다 보면은 금방 질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키워내고, 이런 거는 뭐 서로 부부간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거의 이제 소원해진 관계에서 이제 불륜이 되고, 이게 패턴이에요. 그냥 너무 똑같은 집에 와서 밥 먹고 대화 없이 그냥 애들 이렇게 보다가 서로 그냥 TV 보고 자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누구나 사는 일상이지만 누구나 질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나를 여자로 봐주고 나를 남자로 봐주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은 당연히 누구나 흔들리기 마련인데, 그래서 둘 부부 간의 평상시의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오늘 꼴도 보기 싫을 때 많아요. 솔직히 남편이 그리고 와이프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 안사람, 내 바깥 사람한테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집안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시작으로 서로 대화를 하루에 길게도 필요하잖아요. 30분씩만 나눠보면은 단 둘만의 대화를 같이 수다도 되고, 이 대화가 수다가 되고, 같이 웃음도 되고 싸움도 되고 하잖아요. 너무 대화가 없는 게 우리나라 문제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도 관심 갖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이게 가장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무속적인 거는 약간 일반인 분들이 보기에 먼 얘기 같고,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대화입니다. 대화만큼 또 좋은 것도 없고요. 여러분, 뭐 오늘 제가 불륜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는 이 정도인 것 같고, 여러분 각자 이제 집에서 아이들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의 대화를 너무 없었던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미 안 좋은 상황 진행 중이신 분들도 이걸 반전하고 더 서로 간에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성당이었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